살인 호텔의 주인 헨리 하워드 홈즈에 만들어진 신화. 미국에서 기록된 최초의 연쇄살인범 헨리 하워드 홈스. 1890년대에 미국에서 살인 호텔을 짓고 투숙객에 접근, 밀실로 끌고 간 뒤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가스실에서 살해한 뒤 시체를 병원의 해부용으로 팔아버린 것으로 알려진 잔혹한 자입니다. 현재 국내 인터넷에는 그에 대해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61년 뉴햄프셔 호수 지방의 길맨턴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부부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허먼 웹스터 머지트였지요. 다만 지금부터는 홈스로 칭하겠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피하고 혼자 지냈습니다. 친구가 있었으나 연상인 톰이라는 아이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버려진 집에서 놀다가 추락사했지요. 심지어 홈스는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이 와중에 해부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훈육을 명목으로 자식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1878년 홈스는 클라라 러버린과 결혼해 2년 뒤 아들을 얻습니다. 허나 홈스의 폭력성을 견디지 못한 클라라는 결국 아들을 데리고 뉴햄프셔로 돌아가며 평생 홈스와 별거합니다. 홈스는 이후 미르타 벨크넷, 미니 윌리엄스, 조지아나 요크라는 3명의 여성과 중혼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미르타와 딸 루시와 셋이 같이 살게 됩니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미니 조지아나의 경우는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홈스는 버몬트 대학에서 1년간 공부한 다음 미시간 대학교 의학과에 편입해 해부학 연구실 강사 밑에서 일해 1884년 의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가 연구실에서 배운 것은 묘지에서 시체를 훔치는 법이었습니다. 신선한 해부용 시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이지요. 홈스는 훔친 시체를 연구용으로 쓰는 한편 보험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는 1886년 시카고로 이사했으며 헨리 하워드 홈스로 이름을 바꾸고 인글우드 교회에 위치한 약국에 취직합니다. 이후 약국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가게를 인수합니다. 약국 운영은 잘 됐고 그는 약국의 맞은편에 있는 공터를 구매해 캐슬 호텔을 짓습니다. 당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캐슬 호텔은 완전한 방음벽으로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으며 객실들을 연결하는 비밀 출구, 시체를 자동으로 안매장하는 기계를 갖춘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00개가 넘는 방과 비밀 통로, 시체를 단숨에 지하실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든 낙하장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며 숙박시설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홈스의 호텔 장사도 잘 됐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홈스는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자신의 범죄 동료 벤자민 피테젤과 그의 아내 5명의 아이 중 셋도 살해합니다. 같은 해 11월 킹커톤 전미탐정사무소는 보스턴에서 홈스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듬해 그는 오른팔이었던 벤저민 피테젤의 살해 혐의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 토론토에서 저지른 27건의 살인과 6건의 살인 미수를 추가로 자백합니다. 홈스는 1896년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시체가 파내어져 해부당하거나 하는 것을 두려워해 시멘트로 채워진 관에 묻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홈스가 보험사기와 각종 사기, 수표 위조, 불법 중혼, 절도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인 것도 맞습니다. 그의 약국 계산대에서 일하던 줄리아 스미스와 딸인 펄은 189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라졌습니다. 에멀린 시그런드의 경우 1892년 5월 건물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에 사라졌습니다. 홈스의 건물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 에밀리 반티술도 사라졌고 한때 여배우였던 미니 윌리엄스와 그녀의 여동생 애니도, 캐슬의 사무실이 있던 러슬러 박사, 홈스의 속기사인 키티 케이도 세계 박람회를 보러 놀러왔다가 실종된 존 데이비스와 홈스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편지를 쓴 적이 있던 헨리 워커, 홈스로부터 시카고로 오라는 정보를 받은 후 실종된 밀포드 콜, 루시 버뱅크라는 은행 통장만 발견된 인물 등이 홈스에게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피테젤 가족 등도 피해자 맞습니다. 반전은 살인 호텔로 불린 캐슬의 정체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홈스의 살인 호텔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저 평범한 호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가 호텔을 운영하며 관광객을 끌어들여 몰래 살해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홈스의 전설이 점차 커진 이유는 당시 언론들의 무분별한 취재 경쟁과 창작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쇄살인마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은 앞다퉈 새로운 소식을 보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홈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급하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퍼스트 신문의 경우 홈스에게 자백의 대가로 7,5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7,500달러를 현재 가치로 보면 수만 달러 이상입니다. 1895년 언론들은 이같이 보도합니다. 1893년에 시카고 엑스포가 열리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도시 내 숙박시설이 모자랐고 홈스는 이때 상가 건물을 숙소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했다.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의 집에 묵었다. 보험 사기도 슬슬 의심을 받을 시점이 됐고 약국 매상도 무한정 오르진 않는데 욕심에 끝이 없던 홈스는 새로운 돈벌이 거리를 찾아냈다. 바로 관광객들을 죽여 시체를 의과대학 및 병원에 팔아치우는 것이었다. 물론 다 죽이면 쉽게 발각되니 살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간 자들도 많았으나 홈스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 기간 시카고의 의과대학에선 정기적으로 많은 시체와 해골을 공급받는 대가로 홈스에게 많은 돈을 지급했다. 대학은 괜찮은 표본을 얻기 무척 어려웠기에 공급자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의 성은 겉보기엔 평범한 상가 또는 호텔에 불과했지만 내부엔 100개가 넘는 비밀 방들이 비밀 통로와 가짜 벽들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환기구에 각종 함정들도 감춰져 있었다. 벽은 방음을 위해 성면으로 채웠고 문엔 구멍을 뚫어놓아 홈스가 비밀리에 방 안을 엿볼 수 있게 해놓았다. 방에는 독가스를 흘려보내기 위해 설치한 가스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건물의 2층과 3층엔 지하실로 이어지는 낙하장치가 지하실엔 홈스의 연구실이 존재했다. 이 연구실에는 해무용 탁자와 각종 수술 도구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아궁이가 있었다. 홈스는 점차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 황색 언론들의 창작이 덧붙여지며 호텔 캐슬은 살인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해버립니다. 당시 신문지상에는 가상으로 만들어낸 평면도와 화장터, 생석회 무덤 등의 사진이 씌였습니다. 모두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도 유일한 친구였던 톰의 존재도 부모의 학대와 내성적인 성격마저도 모두 증거 하나 없이 기자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었습니다. 언론의 취재 경쟁에 한껏 우쭐해진 홈스는 27건의 살인을 저질렀고 6건의 미수가 있다고 자백했으나 그가 주장한 살인 피해자 중 일부는 살아있었습니다. 홈스는 1886년에 보험금을 노리고 전 의대 동창인 로버트 리콕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콕은 1889년 10월 캐나다에서 사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홈스에게 약국을 판 엘리자베스 홀튼의 경우 노인으로 묘사되며 그에게 약국을 빼앗기고 살해당한 희생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노인이 아니라 홈스보다 나이가 몇 살 정도 많은 수준이며 홈스가 죽은 뒤에도 잉글우드에서 잘 살았습니다. 홈스가 저질렀거나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는 그저 돈에 미쳐 알고 있던 사람이나 주위에 있던 사람 여럿을 몰래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이코패스 범죄자였을 뿐입니다. 홈스의 거짓말과 언론들의 무분별한 창작이 곁들여지며 홈스의 살인 호텔 전설이 탄생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홈스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영국의 살인마 잭 더 리퍼설입니다. 1888년 8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영국 런던 이스트엔드 지역에서 적어도 5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 그의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외과 수술용의 이스턴 나이프를 사용했으며 의사이거나 최소한 의학적 지식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홈스의 활동은 1888년 7월부터 1889년 초까지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잭 더 리퍼의 연쇄살인이 벌어진 시기와 묘하게 맞아들어갑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추정한 잭 더 리퍼의 프로필이 170cm, 64-73kg, 25-35세인데 홈스의 당시 프로필은 170cm, 66.6kg, 27세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홈스는 광범위한 의료교육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잭 더 리퍼의 마지막 희생자로 추정되는 메리 켈러의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의 선박일지에서 H. 홈스라는 이름의 승객이 미국행 항모를 예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계적 탐정 셜록 홈즈를 만든 나서 코난 도일은 한 인터뷰에서 잭 더 리퍼가 보낸 편지에 픽스 잇 업 등 영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표현이 많으며 그런 말들이 자주 쓰이는 미국 출신이나 미국에서 살던 사람일 거라고 추리한 바 있습니다. 과연 홈스가 잭 더 리퍼였던 것일까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뤄주기를 바라는 소재나 제보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